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마수 시간입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5개 국가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개인 SNS고 정부 채널을 통한 정식 요청은 아니었지만 이거 사실상 이란전에 참전해달라는 뜻으로 봐야겠죠?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전장이 됐잖아요. 네. 이제 기뢰가 부설됐다는 정부 당국의 판단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터가 됐습니다. 따라서 전쟁터에 전함을 보내달라는 것은 전쟁에 참여해달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정부의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또 미국과의 동맹관계 이상의 현재 통상과 관련된 협상 진행 중이고 네. 방위비 문제도 있고 북한과의 핵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또 트럼프의 앞으로 향후 이 친전략과의 어떤 참여 여부 이런 것과 관련돼서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참여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청와대는 일단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난제인데 청와대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것은 아직 아니지만 개인 SNS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추가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청할 것을 상정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이란과의 관계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란과 공식적인 이제 수교 국가이긴 하지만 이란이 이제 국제 제재를 받는 그 이후부터 사실상 이란과의 교역이 0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란의 표적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지만 트럼프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인 서방이나 아니면 나토 국가들이 아무도 이제 참전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5개국이지만 가장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이란의 제일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중동 전쟁이 어쨌든 이란 국민을 대량으로 학살한 학살자를 제거한 것은 일정 부분 공감은 하지만 이 전쟁의 명분이 있느냐, 지금 진보 진영 내에서는 침략 전쟁이라고 규정도 했기 때문에 이게 이 전쟁에 명분 없는 전쟁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이란 관련 지원 요청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 총리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기랄지 파병이랄지 도움 요청이 혹시 미국 측으로부터 혹시 있었는지 이란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나 아니면 지원 요청, 도움 요청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뵀을 때도 또 벤스 부통령을 포함한 다른 관계자들을 뵀을 때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총리를 만난 지 하루 만에 군함 파병 요청을 하면서 또다시 한미 간에 엇갈린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 올해 초에도 미국과 한 라인을 구축했다고 밝힌 뒤에 바로 관세 재협상 이슈가 터졌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김민석 총리한테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지금까지 보면은 본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렇게 이제 행정부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본인 SNS 통해서 뭔가를 이제 중대 발표하는 이러한 이벤트적인 뭔가 행보를 많이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한테 말을 했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김민석 총리가 저렇게 이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났더니 아무런 이야기 없었다 한 것은 약간 좀 사실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파병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현재 아덴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해 부대를 파병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020년에도 호르무즈에 파병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당시와 달리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당시에도 국회 동의를 안 받아서 조금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이제 아마 그 파병 동의안에 있는 그 유사시에는 우리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는 다른 작전 지역, 지시되는 지역으로 파견될 수 있다. 이 조항을 들어서 했던 것인데 그때와 지금은 좀 달라요. 그때는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전쟁 중이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에도 아덴만이라는 곳이 아시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밑부분이고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은 윗부분이거든요. 상당히 이제 작전 그 해역 자체가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도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오만 해협 근처에서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라는 거라서 약간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전단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 국군의 해협 새로운 파견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아마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그런 논의가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003년이었죠. 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미국은 우리나라에 이라크전 파병 요청을 했었는데 이 찬반 경론 끝에 국회에서 파병 동의안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이번에 또 재현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논란 전후로 많이 지지율이 빠지고 지지층 내에서 이렇게 민심이 약간 이반된 경험이 있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진보 진영 내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을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침략 전쟁에 우리가 당연히 참전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정부에 많이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한미 동맹을 떠나서 지금 관세, 경제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줄기차게 이제 요구를 한다면은 이것을 마냥 이제 거절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라크 파병 때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제 그 군사 활동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약간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 논의가 조금 이어져야 지지층 내에서 약간 이제 조금 동의된 상태로 뭔가 조금 미국 행정부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두고 여권 내 파장이 길어지고 있는데 여권 정치인이나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탈 움직임이 나타나는가 하면 청와대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가짜 뉴스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먼저 듣고 오시죠.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 대응할 가치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보는 것은 자칫 정부와 정책의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매우 매우 부적절한 가짜 뉴스다 생각을 하고. 이 공소 취소 거래설 논란 이후에 충정로 대통령, 여의도 상황 이렇게 불리던 김어준 씨에 대한 시각 달라진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 씨의 방송과 선을 긋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과 그다음에 공소 취소 관련돼서 이걸 서로 연결시킨 부분은 김어준 씨 방송에서 부적절했다고 봐요. 네. 제가 보기에도 근거는 좀 희박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보안 수사권에 관련된 문제는 홍수성 얘기대로 이건 국민의 어떤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고 이게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도 상당 국민이 동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의 견해가 옳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공소 취소와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 입틀막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하나는 김어준 씨가 이제 현재까지는 진보 진영을 공격해 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언론의 기능을 한다고 치면요. 그러면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또 하나 없애는 거예요. 저희가 토사구팽 그다음에 진보 진영 내에서 권력 싸움 이런 걸 다 떠나서 공소 취소라는 민주당 내에서 움직임을 견제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저는 공소 취소와 관련된 비판적 견해를 밝히는 이 부분은 저는 장려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공식 기구에서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을 만들었고 국정조사 하는 거라고 하고자 하고 있고 근데 공소 취소를 대통령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 이런 움직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데 물론 근거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자체를 마치 진보 진영 내에서 어떤 권력 투쟁의 한 단면으로만 보게 되면 그러면 언론의 기능도 또 묻히는 것이 돼서 이 부분을 신중히 죄송하지만 반론해야 된다. 이게 음모론은 반론해야 되죠. 근거 없는 것도 반론해야 되죠. 하지만 언론의 기본적 기능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아예 못하게끔 하고 진보 진영 내에서 공격 대상으로 삼게 되면 네. 이 또한 저는 대통령의 여러 국정 견제 기능을 억제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되는 건 있어요. 네,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사나흘 만에 김어준 씨 유튜브 구독자 수가 2만여 명이 줄었다고 하고 주말에 열린 토크 콘서트도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네. 이제 김어준 씨의 영향력 좀 줄어들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김어준 씨가 지금 민주당이 이 이슈 관련해서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에 대해서 나를 고발하면은 무고로 자기는 다 걸겠다. 핥으면 해봐라. 약간 이런 식의 대응과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은 당연히 영향력은 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김어준 씨가 진보 진영 내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진영 논리, 이 진영 논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 뭐 민주당 진영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옹호하고 방어하고 하는 이런 벙커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김어준 씨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은 지금까지 그동안에 제기했던 그러한 뭐 그 상대방 진영에 대한 공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진영 내에 뭔가 큰 분열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었거든요. 특히나 그 이슈가 전혀 근거도 없고 이 실체를 확인할 수도 없는 사실상 약간 음모론이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 진영 내에서는 김어준 씨의 신뢰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의원들이 김어준 씨의 방송에 나오면은 뭐 안 나가겠다. 이거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습니다. 네. 네, 앞서 민주당은 공소 취소 거래서를 제기한 장인수 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는데 이 막상 김어준 씨는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여 부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뭐 김어준 씨의 대응이 좀 뭐 거칠 수도 있고, 근데 이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대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친소관계나 아니면 유불리가 개입됐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죠. 왜냐하면 기존의 민주당이 그 언론에 대한 대응 태도를 보면 지금 약간 이례적인 건 있어요. 다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김어준 씨 방송에서 취지 자체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의 어떤 논리적 근거를 대기 위해서 저런 방송을 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크죠. 그러나 공소 취소와 관련돼서 만약에 법무장관이 그런 어떤 언행을 검사장들에게 했다 그러면 그건 파헤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한정적인 부분 하에서는 제가 사실 매우 비판적으로만 볼 여지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